안녕하세요. 세미세미과 원장 홍종국입니다. 일단 까치발주름이 왜 생기냐면 이건 표정주름이거든요. 표정주름은 뭐냐? 웃거나 말하거나 화내거나 이럴 때 표정 질 때 생기는 주름이에요. 막 웃을 때 생기죠. 웃으면 눈을 감게 되잖아요. 그때 알륜근이라고 있는데 눈을 갖다가 주변으로 동그랗게 원형으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커요. 이게 생각보다 눈 감는 근육이 그게 눈가를 주름을 동그랗게 똘똘똘똘 말아갖고 근육이 있는데 눈을 감게 되면은 수축을 하잖아요. 그 수축을 하면은 눈가도 수축이 되죠. 그럼 거기에 수축을 하면서 피부가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건데 원리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근육이 수축이 돼서 표정을 질 때 생기는 주름이거든요. 좋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근육을 마비시켜야죠. 안 움직여야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톡스 시술을 하는 거예요. 보톡스는 원리가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입니다. 근데 약이라기보다는 원래 보툴리눔이라는 균, 독소인데 이거에 걸리면은 근육이 마비돼서 호흡마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죽게 되죠,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희석을 시켜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약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영구적이지 않죠. 지속기간 한 6개월 정도 가는데 근육을 마비시켜서 안 생기게 해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육이 굉장히 커요. 보톡스를 갖다 우리가 눈가 어느 정도 맞아도 조금은 생겨요. 저도 맞아봤어요. 맞아봤는데 다 없어지지가 않고 특히 나이 든 사람 저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주사를 맞으면 제 생각에는 한 30, 40% 정도 없어질까 뭐 그 정도 좋아지지 계속 생기긴 해요. 그렇지만 여튼 간단한 거는 이제 보톡스 이렇게 맞는 거다. 그러면 수술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근육을 어떻게 없애주면 되잖아요. 근육이 없으면 보톡스 맞은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면 거상술을 할 때 수술할 때 절개해서 거기까지 박리를 해서 알륜근을 갖다가 부채꼴 모양으로 보톡스 맞는 부위 있죠. 맞는 부위를 제거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근육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주름이 안 생기죠. 수술을 해보니까 이거는 보톡스보다 효과가 몇 배는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의 안 생겨요. 이 까치발 주름이 알륜근이 근육이 눈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이제 80대, 90대 되면요. 하회탈 주름 같은 거 있죠. 그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깊게 생기거든요. 뭐 웃을 때 보면 그 할머니들 뭐 아주 심하게 생기잖아요. 여기 알륜근 그걸 제거해주면 그게 제가 보니까 한 미니멈 50%, 70%, 많게는 한 80%까지 방지가 됩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영구적으로 알륜근을 제거해서 주름 자체를 아예 안 생기게 해준다. 그런 사람들은 보톡스를 평생 안 맞아도 되겠죠. 눈가에는. 네. 사실 저도 뭐 제가 처음부터 이걸 한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다기보다는 임상 경험이었으면 못하죠. 이런 거는. 그거 잘라냈는데 이게 눈이 안 감길지 모르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을까? 표정 질 때 이상하죠. 근육을 잘라내면 저거 이상하지 않아? 불편하지 않을까? 눈이 안 감기지 않을까? 뭐 무슨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시술 못하죠. 저도 처음부터. 그걸 누구한테 뭐 환자 상태로 임상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딴 게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저희 스승님. 백세민 박사님이 30년 전부터 수술하는데 저도 보고 배운 거예요, 이게.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는 그 부위를 저기 하더라. 그런데 까치발주름 생기는데 눈가 있죠? 눈 옆에 고기를 웨지 형태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제거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사님한테 배운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해보니까 그것만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만큼 두께가 가라앉죠. 그러면 거기가 꺼져 보여요. 안면 거상술 할 때 물론 지방이 많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거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채취한 지방 가지고 근육 잘라낸 데를 이렇게 이제 메꿔줍니다. 이렇게 메꿔주면은 관자놀이 부위도 통통해지고 예뻐지죠.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 노하우는 노하우인데 사실 배운 거고요. 안 해본 사람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죠. 불안해. 수술할 때. 예. 그래서 이제 그 흉터가 문제예요, 흉터가. 다 들여다보고서 제거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절개해야 돼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거 조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했는데 머릿속, 헤어라인 속으로 들어가서 절개를 하면 흉터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라인 쪽으로 들어가서 제거를 합니다. 머리를 뒤져보면 흉터가 있겠지만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눈에 잘 안 띄죠. 눈에 안 띄는 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길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자를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 이걸 잘라갖고 과연 무슨 문제가 생길지 경험은 없으니까 그건 이제 모르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알륜근하고 옆에 측두부 가지라고 있어요. 그 안면신경이. 이게 그걸 싹 지나가거든요. 그 해박조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걸 안 다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 측두부 가지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심해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무조건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축두부가지가 거기 싹 지나간다. 사람을 아주 괴롭히죠. 그러니까 수술한 사람을. 그거 안 다치고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야 이거 다칠까봐. 안면신경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늘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현미경으로 봐도 저 차질동 말동인데 이거 잘못하면 다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잘 알고 조심해서 해야 되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흉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면신경이 다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알륜근, 그러니까 이 눈가 근육, 까치발 주름은 은근히 좀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한 40대 중후반 넘어가면 벌써 눈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고 뭐 하안검 수술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처진 피부를 좀 잘라줘도 좀 좋아지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톡스를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수술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뭐냐면, 보톡스 갖다가 뭐 계속 맞고 싶으면 차라리 수술한 거 낫지 않나. 그럼 뭐 평생 안 해도 되니까. 예.